최순실 씨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진술을 거부했는데 증언은 안 하고 특검 비난과 비판은 열을 올렸습니다. 최순실 씨가 특검을 어떻게 말을 했는지 그 발언부터 살펴보시죠. 특검이 제 딸을 데려가서 먼저 신문을 강행한 건 제2의 장시호를 만들어서 저를 압박하기 위한 특검의 수법이다. 특검의 속내를 다 내가 낱낱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검사가 3족을 멸한다고 했는데 정말 그대로 이행되는 것 같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 증언을 거부하겠다. 최순실 씨가 특검을 향해서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코마 상태에 빠질 지경이라 일일이 대답할 이유가 없다. 일단은 지금 전문 의학 용어가 나와서 말인데 정성현님 코마 상태 이게 뭡니까? 식물인간 상태죠. 쉽게 말하면 의식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지금 최순실이가 어저께 특검에 이제 재판정에 나와서 특검의 신문에 대해서 증언을 거부하면서 한 말입니다. 증언을 거부하면서 이제 저런 말을 했는데 쉽게 말하면은 지난번에 딸인 정유라가 나와서 엄마한테 불리할 수 있는 엄마가 네 말대로 마음대로 쓰라고 했어. 삼성이 준 거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이제 뇌물죄의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날 정말 연을 끊어버리겠다고 화를 냈을 정도로 화가 났는데 그런 상황에서 딸이 먼저 증언을 하게 된 것이 특검의 압박이라는 이제 생각 때문이잖아요. 제2의 장시호를 만들려 한다.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왜 저렇게 증언을 거부할 수밖에 없냐면 만약에 본인이 그와 반대되는 증언을 하면은 말이 어긋나잖아요. 둘 중에 하나는 위증죄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딜레마군요. 예, 본인이 만약에 말이 옳다고 이제 판단이 되면 이게 정유라가 위증이 되는 거고. 정유라가 이제 제대로 된 증언이 되면 본인이 위증죄가 또 들어가니까 어떻게든 말이 안 맞게 되니까 아예 증언을 거부하는 재판 전략을 쓰는 건데 그거는 증인으로서 쓸 수 있는 그런 전략인데 거기에 나와서 이제는 본인한테 더 씌워진 모든 혐의에서까지 증언을 거부하니까 어떻게 될지 이제 모르는 상황이 된 거고요. 아까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을 들어보니까 최순실이 정말 화가 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본인이 정말 화가 났던 게 한 3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제정신이 아닌 상황에서 들어와서 기자들의 카메라를 받을 때 그때 울면서 죄송하다고 했었죠. 그다음에 박 대통령이 탄핵 결정이 됐을 때 대성 통곡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딸이 먼저 본인과 반대되는 증언을 했을 때 3족, 본인이 가족관계에 있어서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거부하는 전략을 썼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다른 어떤 증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것이 정말 본인한테 어떻게 유리하게 작용할지 불리하게 작용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결코 본인한테 유리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판사가 진술을 안 하니까 그럼 여기 왜 나왔습니까? 나오라고 해서 나왔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법조계에서 최순실 씨가 이렇게 증언을 거부하면서 특검을 비판했던 데에는 고도의 전략이 있다. 이런 관측을 내놨습니다. 법조계의 해석입니다. 그간 최 측의 입장을 보면 정유라 씨와 배치되는 증언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이 말을 준 것, 그리고 말을 세탁한 것에서 얼마나 최순실이 영향력을 행사했느냐. 블라디미르 말 있죠? 그 문제인데 정유라가 최근에 진술을 했어요. 최순실 엄마의 진술을 완전히 뒤집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딸과 같은 얘기를 하게 되면 뇌물수수를 인정하게 되고 딸과 다른 진술을 계속한다면 위증죄로 딸이나 나 둘 중에 하나는 엮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최순실의 딜레마다. 김재 변호사님, 네. 이 해석 맞습니까? 결국은 정유라 씨가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럭비공처럼 이리저리 지금 튀어다니다가 결국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건데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정유라 씨의 말을 이거는 완전히 사실이 아니다. 호흡맥락은 거짓말이다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딸을 살리느냐 내가 살아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말을 안 하는 거다. 근데 하지만 생각했던 것처럼 그 정도로 심각하진 않습니다. 어차피 위증죄라는 것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 이야기를 한다고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에 반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에 성립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유라가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기억이 안 난다 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보면 그냥 되게 간단하게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지만 제가 볼 때는 원래 최순실 씨는 증언을 할 생각이 없었어요. 증언 거부권이 있죠. 본인의 형사 그 책임과 연관되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열받으니까 가서 이러는 거야.
정유라를 먼저 증인신문 안 했으면 내가 해주려고 그랬는데. 어. 하지만 니네가 정유라 먼저 했으니까 나 안 해. 지금 이런 태도잖아요. 특검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이러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냥 가서 신경질을 내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도 이게 굉장히 황당해하면서 여기는 그렇게 말하는 데가 아니라 대답하는 데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 하잖아요. 어차피 뭐 계산된 우리가 뻔히 예상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사례를 보니까 사회과학 이론을 하나 새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사회과학 이론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회과학의 재수의 딜레마라고 아마 우리 김 교수님 잘 알죠. 예. 영어로 프리지너스 딜레마라고 그러는데요. 예, 같군요. 예. 근데 이제 재수의 딜레마는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끼리 어떻게 내가 진술해야 내가 유리하게 되고 상대가 불리하더라도 뭐 여러 가지 그런 눈치 본다는 거죠. 예. 그런데 그 치열한 수싸움을 서로 재수들끼리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걸 유도하는 건데 이거는 모녀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 자기가 그거를 딸의 거를 반박하면 딸이 위증이 된, 딸이나 자기가 위증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그걸 또 인정해버리면 자기가 또 뇌물죄로 걸리는 것이고, 이런 거는 사례가 별로 없어서 새로의 그 특수 사례로, 재수의 딜레마에 다시 또 다른 사례로, 다시 순실 딜레마가 모녀의 딜레마도 아니고 뭐라고 붙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경재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판 휴정 후 나오면서 기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왜 증언 거부하셨다면서 왜 나왔던 거예요? 아무 말 하지 마요. 나오지도 않아요. 나오지도 않아요. 자, 우리 차한잔 해야 되니까. 오늘 그럼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잠깐 올라가시죠? 네. 이경재 변호사의 힘든 표정이 뭔가를 다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신사동 그 사람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신사동을 만나보죠. 오랜만에 만나보는 신사동입니다.